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IPO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IPO 최대어죠. HD 현대 마린솔루션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요. 공모주 청약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올해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요. 대박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 1위였던 APR과 비교하면 2배가 달하는 증거금을 모으긴 했는데요. 지난해 두산 로보틱스와 비교하면 적게 모였습니다. 네. LG 엔솔 이후 최대일 거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인 거죠. 균등부터 살펴보면요.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모두 한 주씩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증권이 균등으로 나눠주는 물량보다 많은 청약이 몰렸기 때문인데요. 당첨이 안 되면 한 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중 5명 중 1명은 빈손으로 이번 청약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삼성증권으로 청약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균등 배분 말고 내가 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또 배분되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 균등 배분 말고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어느 정도 돈을 넣었어야 합니까? 예, 일단 비례 경쟁률이 말씀하신 네네. 부분인데요. 이 경쟁률은 대신증권이 가장 높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543주는 청약을 해야 한 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주당 공모가와 증거금 비율인 절반으로 따져보면 2,264만 원입니다. 이야. 다만 소수점 네. 이하, 네. 한 3천만 원 있어야 되네요. 네, 그래야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네네. 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소수점 이하 546입이 적용돼서요. 청약 물량이 사실 조금 부족해도 한 주는 받을 수 있게 되죠. 또 증권사별로 청약 수량 단위가 정해져 있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경쟁률을 기준으로 만약에 350주를 청약했다면 0.64주를 받게 돼서 한 주가 적용이 되죠. 1,460만 원 이상을 넣었다면 비례 배정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종 균등 한 주와 비례 한 주를 받고 만약에 균등에 단정된다면 이 정도 금액으로 최대 3주까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공모주 청약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자금을 여기저기서 구해서 넣었다가 이제 청약이 끝나고 나면 또 금방 돌려주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던데 관건은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의무비율비를 먼저 한번 살펴볼 네네. 필요가 있습니다. H현대마린의 의무비율 비중은 전체 수량의 45%인데요. 올해 상장한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3개월 확약이 일단 가장 많고요. 6개월 이상 장기 역시 물량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현대힘씨 이후 자취를 감춘 따따블 가능성이 오랜만에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다만 상장 당일 변동성이 부담스럽다면 시초가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적당히 있는 거죠. 네. 개장 전 동시호가 시간에 공모가 밑으로 최대 하한가까지 매도 주문을 넣어두면 시초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가격이 낮고 시간이 빠를수록 먼저 체결되는 거래 원칙을 이용하는 건데요. 현대마린솔루션은 다음 달 9일 유가증권 시장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래 시작할 때 또 시세가 어떻게 분출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따블이 나오는지도 시장에 관심일 것 같네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주라든지 저 PBR주라든지 그동안 약간 소외를 받는다 싶었는데 다시 외국인들이 관심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전자나 반도체 쪽으로 옮겨갔던 투심이 다시 네. 금융주로 돌아오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금융주 시총 1위 KB금융 하락 출발했지만요.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신한이나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이너스로 장을 열더니 뒤집기에 나섰고요. 우리금융지주만 유일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전반이 강보합세인데요. 외국인들이 KB와 신한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거래를 연속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전거래 외국인들은 KB금융을 520억 원어치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SK하이닉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쏟은 건데요. 덕분에 KB금융 당일날 10%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분기마다 3천억씩 배당을 하겠다. 네. 자사주도 계속 사겠다는 주주 친화책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외국인들은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역시 순매수했고요. 우리금융지주만 매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금융지주만 우리가 따로 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홍콩 ELS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으로 다 떨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앞으로 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기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해요? 예, 앵커 말대로 ELS나 달러 같은 게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으로 이어져서 실적 발목을 잡긴 했지만요. 네. 이런 부분을 빼면 모두 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자 이익이 더 불어났기 때문인데요.
때문인데요. 보험이나 카드나 비은행 사업의 선전도 금융주주들의 실적 방어를 도왔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오버행 리스크를 덜어낸 신한지주에 주목합니다. 회사가 직접 1분기 중에 사모펀드 지분 매각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덜어내면서 눌려왔던 주가에 숨통이 트일 거란 예상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신한지주의 주가 상승률은 16% 수준인데요. KB금융 주가가 40% 넘게 오르면서 시총 30조 원을 돌파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자, 그럼 정부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내놓으면 기업들도 이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 아마도 은행주들이 가장 먼저 나설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서로 긍정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제로 현대차나 NH, KB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신한지주 목표가를 일제히 올려잡았습니다. 실적 안정성이 돋보인다, 주주 환원 확대가 기대된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대신증권은 신한지주가 올 한 해에만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걸로 예상합니다. 역시 자본 여력이 있는 금융주주답게 상당히 전향적인 자본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주주 환원율은 소위 우리가 당기 순이익 중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쓴 돈의 비중을 말하죠. 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올해 신한지주는 주주 환원율 38%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내릴 거라던 금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투자자들로선 다시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금융주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나아가서 분기 배당을 확대하면서 6월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계절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이 줄어들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